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삼복더위 이제 입추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 삼복더위 폭염에 국민 가슴을 더 불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의자를 붙잡고 매달려서 속칭 땡깡을 부리다가 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 가슴에 열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열불 가운데서 시원하게 소화기처럼 열불을 식혀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최민희 남양주 갑 과방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맹활약하고 계셔서 뭐 저희가 뭐 소개도 필요 없고 전 국민에게 청량제처럼 시원하게 제가 소화기라고 그랬는데 그 열불 터지는 그런 현장을 아주 싹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김건희 네. 그야말로 아래 땅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막 국정원장한테 막 전화하고 뭐 수도 없는 일을 했는데 딱 한 번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네, 특검이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말은 자기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뇌물죄도 적용 안 돼. 나는 아무 법도 적용할 수 없어. 네. 이런 메시지인데요. 예. 그 이면을 좀 보면 일단 나만 살고 보자. 이게 윤석열과의 차별화 전략이라. 네, 네. 네, 윤석열이 저는 그 연계에서 어떻게 봤냐면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김건희가 쓰는 것은 김건희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고 네. 죄값도 받지 않고 구속시켜 봐야 나는 아무것도 적용 안 돼서 특검이 망신하게 될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 고리가 문제잖아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고리. 내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 지시대로 이렇게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제로였으니까 직접 지시했을 확률이 그런데 있어 그랬을 경우 그 완전히 달라지죠 수사 방향이.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은 스스로의 고리를 끊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영리한 전략이에요. 아 그래요? 예, 둘 다를 구제하는 전략이에요. 오호. 고리를 인정하면 둘 다 엮여요. 근데 둘 다 고리를 인정하지 않고 끊으면 둘 다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뇌물죄 등등과 관련해서는 형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이 쓰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네. 또 나타나야 되겠죠. 패밀리 비즈니스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저는 하는. 그 장면, 패밀리 예. 비즈니스라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대선 때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얘기한 네. 건데 정말 패밀리 비즈니스더라고요. 근데 그 패밀리의 범위가 윤석열 오빠의 장모까지 연결된 게 아니냐. 더 크게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뉴스에서 본 거를 예. 보면 김건희가 건진한테 전화를 해서 예. 통화할 때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 거기까지. 네. 그런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가 그 케이스랑 뭐 보증서가 네.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제가 야, 그 패밀리가 우리는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 최은순까지인가? 그런데 그 오빠도 연결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사기극. 네. 그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악마 판사. 어. 그 내용이 뭐냐면 예, 예.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군의 사기적인 집단이 결국 대통령을 만들고 돈을 빼돌리는 얘기예요. 핵심 대통령을 줄거리는. 이용해서 네, 대통령을 그럼 만들어요. 그 그룹이. 만들고 좌지우지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 3년 그 동안. 악마 판사가 그 3년 전에 나왔어요. 그 이전에. 오, 근데 예언서 같은 예, 예언서 예. 악마 판사. 그런데 악마 판사가 나타나서 그걸 깨부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부순 게 국민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사기극을 보는 듯한. 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모든 출발은 최은순의 무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최은순. 네, 최은순 엄마. 예. 예, 그래서 딸을 이렇게 잘해서 그 수법을 보면
이게 다 수사로 밝혀지면 좋겠는데 사실 좀 너무 추한 게 많아서 다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단계에서 돈 버는 과정을 보면 네. 꼭 거기에 권력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 낮은 단계의 검사부터 유력자부터.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과 네. 예,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치부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검총 사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말 큰 거 한탕 해 드실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엔 동기가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보면은 중수 과장일 때 그리고 네. 중수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요런 때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 또 후원도 네. 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패밀리 가족들의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겠죠. 네, 저는 그래서 출발은 무력이다, 돈 욕심이다. 네. 이제 개인을 사기성으로 해서 돈 버는 것 단계를 넘어서 예.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기분이 매우 묘하고 아니 더러웠어요. 예. 예, 이걸 용납했단 말인가. 아. 우리가 3년 동안. 예, 그 그거- 기분 아주 안 좋은데 그 최은순 씨 하면 자꾸 의원님 지역구에 관련된 무슨 부동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있죠. 요양원 요양원을 거기서 하고 있고 예. 그 저희 동네에 보면 어른들은 최은순 씨 잘 알아요. 고스톱도 같이 쳤고 예. 그리고 그 모텔 했잖아요. 네네. 예. 그 모텔 할 때 그 지하에 뭐 노래도 부르고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초기에는 거기에 경찰 관계자 낮은 직급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증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마치 한 편의 삼류 저질 드라마를 보는 예,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게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세계예요, 이들은. 네. 자기들을 완전 최은순 중심으로. 월드, 김건희 월드예요. 맞아요. 거기에 윤석열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성- 활용 도구의 대상 아니었을까요? 그 도구가 점점 수준이 네. 예, 깊어진 거죠. 근데 성남 FC 가지고 제3자 뇌물로 맞아요. 집어넣었잖아요.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코바나 콘텐츠는 완전 딱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도 없고 그 앞에는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 저는 모녀 사기단 플러스 그 검사까지 합쳐진 그 사기단이라고 부르고 온 싶습니다. 가족의 범죄 공동체로 네. 거의 보여졌는데 엊그제 이제 어제죠 출석하고 나서 아주 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반클리프 목걸이 뭐 어머니 뭐 무슨 해가 뭐해서 2004년에서 7년 사이 언제쯤인가 뭐 하면서 몇십 년 전인가 하면서 그때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모조품을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반클리프에서 해명 딱 내놓기를 2015년에 만들었. 11월에 출시했다. 이렇게 찍어서 네. 그런 일이 드문데 네네.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모조품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 기분이 나빴고 저 장면 이렇게 보시면 저기서 몇 가지 느낄 수 있는데 저 여자는 자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예쁘게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가녀린 여자 뭐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보여가지고 연기를 해서 쇼해가지고 그 구미호가 마치 꼬리를 싹 흔들면 혼미해지듯이 그걸 아직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이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넘어갔죠. 그때 머리 이렇게 하고 나와서 I believe 뭐 그거 할 때는 네. 그때는 아직 그 본질을 몰랐으니까 이제 본질이 2021년 12월 달에.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역겨워요 저 장면이.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 모양부터 저 옷 입은 거, 그 저 태도 이런 것까지 전부 저 보세요 표정이. 나 예쁘지? 네. 이거 풀매를 어떡해.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저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것조차 즐기고 있더라. 네. 그리고 발언도 다 이 정확히 아니, 어떤 기획된 거고. 기획된 발언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고민 끝에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하.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가 그 윤석열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연합뉴스 TV에 네. 나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정치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검찰총장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네. 여당의 후보가 된 거잖아요. 야당의 후보가 된 예,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얼마나 우습겠냐, 저들이 지금. 근데 김건희, 최은수는 세상이 우습겠죠. 네.
예, 세상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국민들한테는 못 당한다는 네, 거죠. 네. 본인 입으로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버텨 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버텨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회 각계 각층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마치 그들의 나팔수처럼 했던 언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아나무인격으로 괴물로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제 3대 개혁에 대해서 네. 임명하셨는데 언론 개혁에 대해서 아주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언론개혁특위위원장 맡았는데요. 중책은 맞는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는 최고위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는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언론 개혁은 방송법 못지않게 폭풍이 클 그런 네,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가짜뉴스 근절, 네, 네.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징배제, 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제도 네, 도입. 네. 이게 한국에는 그동안 그 부분이 없었죠. 언론에는 없었죠. 언론에 다른 없었죠. 분야에는 지금 도입이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기에 추진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뜨거운 감자라 맡으려는 분이 없어서 제게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왜 맡았냐? 저는 제가 언론운동을 평생 해왔잖아요. 예, 예. 안 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요. 웃겨요. 그러면 방송법 개정의 핵심 핵심은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즉 KBS, MBC,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국회 위주로, 국회나 정부, 대통령 위주로 임명하는데 많이 힘을 쓴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선 KBS 사장은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예. KBS 이사회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기관 방송이니까요. 그러나 과거에는 대통령이 심중에 있는 사람을 이게 홍보수석이나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분이 움직여요. 이사들을 네, 네, 뭐 이렇게 하고 비서관 정도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게 네. 음성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걸.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막 이런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KBS 사장 내려보냈는데 왜 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KBS 사장 만들 권리를 뺏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 권한 축소법이라며 욕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힘처럼 이게 방송장악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네, 예,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 둘 다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권한 축소법이라고 하면 강제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하거나 안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정말 방송은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이 왜 KBS 사장을 친구 보낸 박민 보내고 이랬잖아요. 윤석열. 네, 그 이유가 그렇죠. 뭐겠어요? 네, 술 나에 친구 대한 보내고. 나쁜 기사 내보내지 마 이거잖아요. 네, 네. 우리 대통령은 일 잘해서 평가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 방송장악 안 하겠다. 단 그러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국회가 내려놓으면 누가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뭐 위원회든 해서 지명을 뽑아야 되죠. 예, 그 사람이 예. 있어야 되는 그 거죠. 뽑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수가 뽑으면 그것도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건 국민께 돌려드려라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는 뭐 국회가 음성적으로 다 여야가 뽑던 것을 이제 국회는 40%로 줄이고 네. 추천 권한을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 추천위원회 2명, 법조계 2명, 학계 2명, 뭐 종사자 3명, KBS는 MBC는 2명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네. 추천 단위를 다양화시켰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 추천위원회예요. 네. 100명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사장 뽑는 거예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 중에 1명을 뽑는데요. 뭐 국힘이 이걸 장악한다, 뭐 종사자가 제가 장악한다. 지금 누구도 못해요. 안 그래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 주신 대로 국민께 결정권을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네. 다양화되고 어느 국회나 대통령만이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께 다양한 네, 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하여튼 뽑혀진 위원들로 하여금 뽑게 만든다. 그런데 왜 지금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도 인기 있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 예. 박장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파우치 박장범. 그래서 KBS를 기지로 해서 예. 정권 흔들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게 15명 중에 네, 국회, KBS 15명으로 예, 늘린다는 KBS는 거죠. 예, 네. 이사가 11명에서 15명으로 예. 늘어납니다. 근데 그 15명 중에 국회 추천력이 6명이에요. 네. 40%. 이 중에 민주당 이게 원내 의석수 비율이라 예. 민주당은 4명 하는 거예요. 예, 예. 국힘이 2명. 어허. 그럼 예. 이 4명이 15명을 흔든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 이사 한 분 한 분이 옛날처럼 윤석열이야 뒤캐고 뭐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 민주정부에선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이 15명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4명은 슈퍼맨이죠. 예, 예. 그리고 어떤 교수는 정치권 추천 몫이 전행을 할 거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추천된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중에 누가 밖에 흘릴 줄 알아요. 여야로 이게 여야 4대인데 2명은 국힘이잖아요. 네, 만약에 여당에서 추천된 이사 4명이 전행을 휘두른다. 국힘의 2명이 이거 조선일보에 일단 이르지 않을까요? 그럼 그중에 그 전행을 휘두른 사람 그만두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합리적인 안을 내는 사람만이 예, 거기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더 웃긴 거는 이게 이제 과방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전체 회의를 했어요. 과방이. 네.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대통령이 동의하셨냐?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김현 둘이 밀어붙이는 아, 거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권력을 놓는 거를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당 됐는데 누가 하겠냐. 예, 예. 그래갖고 절대 안 할 거라며 최민희, 김현이 민주노총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그게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동의했냐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그랬다가 예. 대통령이 딱 동의하신다고 내 공개적으로 생각과 같다. 예, 100% 부합한다. 네, 100% 부합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방송장악법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웃기는 건 웃긴 거죠. 그러면 이들이 좀 전에 이제 재밌게 박장범 사장 지키기라고 파우치 하셨는데 지키기죠. 파우치 지키기. 예. 작은 파우치. 예. 그 작은 파우치의 박장범. 그러면 요대로 갔을 때 임기까지 가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힘도 방송장악 금지법 하자 그랬거든요. 네. 내놔라 법을 안 내놔요. 아, 자기들 대안은 없고 대안 없어요. 발목만 잡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가져요. 아, 요 개정하기 전 거.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과거처럼 현재처럼. 그렇게 예. 가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공영방송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임기가 이제 끝난 사람들만 내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박장범 임기 보장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파우치 지켜서 KBS를 네. 국힘 나팔 방송으로 만들려고 저러는 거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파우치 박장범은 사실은 새로 이사회가 출범하잖아요. 출마할 네.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유리해요. 어. 왜냐? 제가 아까 시청자위원 2명, 예, 예. 시청자위원 2명,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현재 시청자위원회가 이번에만 추천하게 돼요. 네. 아직 새 시청자위원회는 6개월 지나야 추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2명은 박장범이 임명한 시청자위원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장범의 유리한 이사가 들어오겠죠. 또 다시 출마해도 예, 출마할 네.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오해가 많은데 그래서 법조문은 꼼꼼하게 읽고 반론을 하셔야 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판단을 해요. 네, 네. 지금 파우치가 잘했다. 보도도 잘했다. 그러면 그 이사들 전부가 그럼 박장범 임기 보장하고 다음에 뽑자.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힘은 100% 박장범 임기 보장하라. 네. 그 사이에 정권을 흔들어서 우리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더 노력해서 자기들이 여당이 돼서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들 때 기준은 제가 가장 고민한 건 윤석열 같이 극악한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네. 나와도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준들을 다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정부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서동구라는 분을 네.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서동구는 조선일보에 이상한 그 고백이 나가면서 아웃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KBS 노조가 반대해서 삭발투쟁을 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들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민주정부가 딱 되면 과거의 군부 독재 시대에는 저항을 하지 못했던 방송인들까지도 네. 굉장히 자율적으로 돼요. 능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활성화돼서 반대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노골적으로 아니 여당이 됐는데 KBS 사장도 우리가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비난한 의원들이 계세요. 예, 저는 내부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돌파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결국은 네. 그 말 하신 의원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셔서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서 된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사회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구성돼야 되고요. 네, 그 네. 사이에 방통위 조직 개편하게 될 거고요. 네. 예, 그렇게 차근차근 가고 그 방통위 조직 개편부터 이제 언론개혁 특위의 임무입니다. 네, 지금 방통위 조직 개편 말씀 주셨는데 네. 방통위 빵진숙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도 받고 실제로 형사 일종의 이제 기관 고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예.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만두죠. 벌써 그만뒀을 것 같은데 뭐 자기 정치하는 듯이 국무회의에서도 막 말도 안 되게 막 급발진하듯이 자기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1인 체제잖아요, 사실상. 예,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분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과방위에서 얘기했죠. 참 말 잘하셨다. 윤석열이 당신 임명했으니까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서 탄핵됐으니까 너도 그만둬라. 네. 그랬더니 자기는 예외라는 거예요. 왜 예외예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진짜 이상해요. 세상에 객관적인 원칙은 있는데 내 임기만은 보장하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에다가 항상 저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였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진숙도 예외여야 한다는 이상한 특권 의식에 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법인 카드를 마구 써도 상관이 없고 본인은 이해 충돌이 돼도 또 주식을 이해 충돌되는 걸 보유해도 상관이 없고 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가 뭐 단군 이래 최초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자기들 그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형국인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인 체제 어떻게 끝내야 자 되는 보세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몸살이 나서 물을 천천히 드시죠, 뭐. 예. 네, 이게 지금 우리 빵진숙 저 방통위원장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보다 제가 네. 이번에도 느꼈는데요. 제가 뭐 조중동의 공격이나 국힘의 공격에는 꿋꿋할 수 있는데 네.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들었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페어하지 않을 때 정말 힘들구나 이거 다시 느꼈고요. 네. 지금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대통령께서 몇 번을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이 내 의사와 100% 부합한다고 밝혔음에도 네. 제가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폭탄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가짜 뉴스 좀 중단해 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저희 지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논리가 나왔어요. 이게 네. 이상호 기자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호 기자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마치 봉합해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불씨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예, 저희 그거 절대 아니고 지금 방통위를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네. 방심위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시대 과제인데 네.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방송계. 네. 그거를 이번에 다 해결하고 나서 방송 3법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럼 말이 됩니까? 못하죠, 그럼. 그 통합미디어법이라는 걸 만들려면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조율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려요, 1년. 예, 예. 그럼 1년 후에 방송 3법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개혁은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잦아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불씨를 한번 짚어놓으면 이상호 기자가 이상호 기자는 다 내렸어요. 동영상을 네. 사과도 했어요. 근데 어. 그게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몸살이 난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가능하면 다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하다가 지금 여기 손가락도 지금 염증이 생겼고 그러다가 몸살이 났는데 어쨌든 예. 소통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가 방통위 정상화예요. 정상화는 뭐냐?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내려와서 방송장악 하수인들이 내려와서 망가뜨린 걸 복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복구를 하려면 뭐 빵진숙이 그만두어 주고 그리고 약간만 이제 이렇게 체제 개편을 하면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빵진숙이 말도 안 되게 버티잖아요.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야. 그러면 그만둬야죠. 사실 이해충돌 네, 네, 행위를 네. 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MBC 주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이진숙이. 네. 근데 이게 이해충돌이 되냐 아니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 관계된 의결을 하면 안 되는데 MBC 관련 의결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과도 없었죠? 따로 사과도 있었어요? 사과 없죠. 네, 그분은 네. 사과라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사과 있었어요. 하드 디스크 아, 무단 폐기했을 네네. 때 국회에서 사과했죠. 하드 디스크 거는 참 요즘 하도 뉴스가 많아서 잠시 잊었는데. 네, 그 경찰이 수사 중인데 현재 수사 중. 제가 방송법 통과되는 즉시 그거 챙길 거니까 경찰도 제대로 하십시오. 예.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하시고 류희림 지금 국회 위증권 수사하는데 그것도 제가 방송 3법 딱 통과되자마자 국가수사본부도 찾아가고 해당 경찰서 다 찾아가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안 그래도- 살피겠습니다. 예, 국민의 예. 명령을 받아서. 꼭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네, 네. 고발 사주를 했는데 네. 정작 그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제보하고 뭐 했던 직원들은 다 뭐 형사처벌 뭐 방심이 예. 그렇게 공익 되고 제보자. 공익 제보자들은 그렇게 되고 거꾸로 이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가족들 다 멀쩡하고 그니까요. 그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3인 방심이 MG 노조가 정말 이 방송 장악 과정에서 MBC 노조도 열심히 싸웠고 네. 나중에 EBS 노조도 싸웠지만 초기부터 유일임이 사퇴할 때까지 정말 그 방심위의 올바른 심의를 위하여 싸운 게 MG 노조거든요. 네, 네. 그 중에 3명이 보다 못해서 제보한 거예요. 네. 그 공익 제보자들만 경찰이 송치했습니다. 아 얘기하니까 또 열불이 나서. 아니 저도 이제 제가 공익 제보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웬만한 거는 이렇게 공익 제보하면 저는 조사도 좀 이렇게 뭐 약간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줄 알고 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냥 뭐
똑같더라고요. 별 뭐가 그래서 없어요.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돼야 되는데 경찰은 괜찮은가? 우리 행안위원님들 경찰은 괜찮습니까? 저희 이번에 류일임 대부분을 봐주고 네. 일부 아주 작은 것만 송치하는 걸 보고 그리고 공익제보자 3명 송치하는 걸 보고 정말 경찰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예, 거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썩었냐. 맞습니다. 예, 그래도 경찰대 출신의 올바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노삼영, 이지은 등등. 네. 또 안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진숙의 거취와는 별개로 예. 방통위와 과기부 간에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2008년에 만든 체제라 이걸 손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방송 환경도 많이 엄청나게 바뀐 바뀌었습니다. 거죠. 모바일 개인 미디어 예, 이런 것들. 방송통신 융합 환경 IPTV 때문에 방통위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은 AI가 들어오고 여기에 예. 그리고 유튜브가 생기고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 간사가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을 이미 발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네. 이제 체제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고 나가야죠. 네, 요번 그 법제 그 개편하는 것 중에 방심위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방심위도 되어 있습니다. 네. 방심위가 지금 이제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네. 있는데 다 민간인 신분인데 뭐 장관급 대우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류일인 같은 빌런이 왔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관급 위원장만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는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정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장관급 자리인데 민간인이다 이거 법적 신분은. 그러니까 뭐 처벌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정무직 장관 내각 책임자들의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어서 네, 네. 류일임이 정말 별짓 다 하고 나갔습니다. 아,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예, 해결이 되고 이걸 빨리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유일임 씨 하니까 이제 유일임 씨가 원래 YTN 출신이잖아요. 네. 아니시던가요? YTN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정면 의원하고 악연이에요. 야, 악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네. 저거 징계할 때 징계위원인가 뭐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YTN 일종의 저는 강제 매각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멀쩡한이 있었고 1대 주주, 2대 주주가 별로 매각을 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자위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뭐뭐뭐 매각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재정이 건전해졌습니까? YTN 팔아가지고 아이고 캄보디아의 ODA 예산이 그렇죠. 하루 아침에 예? 조 단위로 올라가는 나라에서 네, 네. 무슨 YTN 그 3,500억 가지고 재정이 건전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YTN의 이제 매각 과정도 문제가 많았고 또 매각되자마자 이제 그 사장 김백이라는 사장이 등장한 거 또 얼마 전에 이제 사표를 또 갑자기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YTN 정상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국민의 이제 방송으로 돌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YTN이 유진의 최대 주주 변경되기까지 그 과정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 저희가 불법적 요소를 다 찾아내서 예. 이게 문제된다고 이미 국회에서 밝혔고요. 네, 노정면 네. 의원이 예. 밝혔고. 그러면 사실은 방통위가 그 정도 되면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감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었더라고요. 한 10가지 그렇죠. 조건이 붙어 있는데 예, 그 그렇죠. 중에 위배된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서 유진이 방송 최대 주주를 그것도 보도 전문 채널에 네. 최대 주주를 할 자격이 없다.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언론개혁 특위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YTN, TBS 정상화입니다. 만약에 승인 취소가 되면 뭐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재매각을 한다든지 뭐 네, 원상 복귀로 네, 한다든지 이런 네.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하. 그때
이제 정권 차원에서 판단해야죠. 네. 보도 전문 채널은 준공영 체제로 간다. 네. 그러면 다시 과거에 그러니까 좀 그 공익적인 재단이나 공익적인 기관이 사들이면 되는 네, 거죠. 보도 전문 채널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이제 종편류들이 이제 사실상 지금 다 보도 전문 채널화 돼 버렸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뉴스 위주로 하고 이러는데 아까 방통법 개정에서 그런 기존의 그 네. 종편류들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거기도 사장 추천위원회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의무화됩니다. 네.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기는 자세히 법을 보시면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게 해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사가 합의할 정도의 사장을 세울 정도면 네. 사장 추천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렇죠. 그렇죠. 보도국장을 임명 동의제를 이게 투표하는 건데 임명 동의제를 안 해도 될 만한 중립적인 그리고 정말 공정한 보도국장을 사측에서 제시하면 노조가 그거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오너나 하여튼 영향력 있는 쪽의 입맛에 맞게 이제 사장을 선임하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많이 있던 거죠. 그게 이제 유진이 YTN을 인수하면서 그랬던 거고요. 네, 그 전에 YTN은 자체적으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네. 실시해 왔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이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찬반하듯이 다 해서 인정을 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보도국장을 임명해 왔고요. 노정면 의원은 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투표에서 그 사측에 잘 안 보여서.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노정면 의원은 정말 에이스예요.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필리버스터는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언론개혁특위 간사입니다. 네. 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은 김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그 아침 방송에서 봉지욱 기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스탄이 12일 날 다시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모스탄이 우리로 보면 그들 극렬 소수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짜 뉴스 제조기처럼 이제 황당한 주장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소년 시절 어쩌고 황당한 그야말로 자기들 상상 속의 주장을 하고 이래 하는데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이제 이 갖추어진 언론 기관들은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은데 유튜브라든지 요즘 새로 나온 각종 뉴미디어 관련해서는 모두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매체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네.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가 A가 B에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네. 나쁘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죠? 그 이번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허위 논평이에요. 허위 논평. 추상적인. 예, 네네. 그냥 허위 논평이. 근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2025년 6월 2일 날 A가 B의 투표용지를 뺏어서 김문수를 찍은 것을 다른 후보를 찍게 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허위 조작 그렇죠. 정보, 예. 가짜 뉴스가 돼서 처벌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논평은 사실 처벌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논평의 기초가 되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논평을 하면 그건 대상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길을 찾아서 해보려 합니다. 네. 이게 몇 번 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의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실패한 건 그게 두 가지인데요. 네. 유튜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 이게 방송이라면 예. 이게 방송일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가 쉽죠. 근데 방송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여기 하나 있고 예. 합의가 안 된 게 또 하나는 유튜브가 해외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국내 법을 강제할 수 있냐? 예, 근데 이제 FTA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 현재 유보돼 있어요. 네. 현재 법까지는 받아들인다. 네. 미국이 한미 FTA에서. 근데 미래에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것까지 적용한다는 미래 유보 네. 받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한미 FTA 체제가 종료됐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네, 다 대미통상 협상하면서 개별 협상처럼 됐죠. 네, 다. 예, 그렇게 됐고 다만 우리가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받아들이겠다고 네, 미국이. 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정말 해안이 있으신가 이번에 다시 느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거 어쨌든 뭔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저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 뭐 완벽히 그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심지어 요즘 프랭카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단톡방에 정말 짜증 섞인 거의 분노 폭발인 사진을 캡처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럴 네, 때 네. 첫 번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고요. 철거를 요청하십시오. 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다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우선 분노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죠. 이거를 뭐 다 저에게도 많이 보내시는데 예. 제가 몸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제가 전국 지자체에 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민주당 지역위원회 얘기하셔서 지역위원회가 신고하고 이건 의무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신 분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는 많이 들어갈수록 빨리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이.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지자체는 빨리 뛰어요. 그런데 국힘 지자체는 안 뛰겠죠. 네. 예, 그다음에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미 해당 상임위에 요청을 해놨는데요.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그 선관위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씀 주셨는데 그 보면 플랜카드 하단에 보면 특정 정당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 정당이에요. 예, 살다 그 진짜 대표가 저 통화 인터뷰에서 자기네들은 플랜카드 거는 게 주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살다가 진짜 그런 플랜카드 정당을 사실은 처음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열불이 나서 제가 막 뛰어다니고 네. 사실은 저희는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상한 맡아도 저희가 직접 다 뗐습니다. 네, 네. 낮과 직접 밤이건 네. 다니시면서. 그래서 일부는 그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이게 그 말이 그것도 됩니까? 함부로 또 뛰는 것도 안 되죠. 또. 아니요, 불법은 뛰면 아. 포상금 줘요.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그 지자체가 국힘 시장이다 보니 뭐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뛰어야지 그 꼴을 못 보는. 그리고 저희 당원들도 그러세요. 네. 그래갖고 충돌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전국을 제가 다 할 수는 없더라. 마지막으로 그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이제 사면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에 몇 분이 있고 한데 제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뇌물죄로 그 구속되고 했었던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당수도 명단에 그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상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비난하시기 저는 비난 못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그렇죠. 때 예, 예. 행사할 때 그 우리 쪽 기준으로 우리 쪽만 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국힘이 요청하면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서 우리 쪽만 하면 그건 또 다른 정무적인 혼란이 벌어지기 네, 때문에 저는 사면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네, 네.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네. 그래서 고독한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어련히 대통령께서 알아서 네, 잘 하실 저는 거다. 그런 생각이고 예. 다만 조국 전 대표 건에 대해서는 그게 이럴 일이냐고요. 네.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심지어 윤석열은 내란 행위를 해놓고도 내란 아니다, 계몽이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이따위로 하고 있는 이 상황 다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사실은 저는 마약과 관련해서 의심이 크게 되고 네. 그게 진짜 큰일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건 양분남 의원께서 계속 수적하다고 한다고 하셨으니 네.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서부지법 폭동 네. 그 형은 얼마 받았습니까?
그게 네, 정말- 생각보다 뭐 진짜 저는 그런 건 한 10년쯤 받는 건 줄 알았어요. 판사분들이 좀 그래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막 뭐 테러 당하듯이 자기들이 있는 건물이 그냥 막 다 불도 지른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거긴 방화범까지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전부 해가지고 저는 막 몇십 년 사는 예, 건 줄 예. 알았어요. 최하 10년. 어허. 그런데 조국 장관보다 더 적게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국 가족을 거의 그 풍비박산한 그 수사가 네, 네. 윤석열의 대권욕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보고 그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조국 대표는 저는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것도 정말 그동안에 분 터지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분통 터지는 일이.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잡을 때 그것이 정의 실현으로 보인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 실현에 특히 이제 언론 개혁, 방통법 등등을 위시한 언론 개혁에 있어서 정말 추상같이 단호하게 여러 가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함께 해주시는 최민희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따로 하는 유튜브 채널 최민희 TV 최민희 있어요. TV 있습니다. 네, 네. 후원은 다 꽉 차셨죠 항상? 아니요. 아니에요? 안 찼어요. 후원 안 찼고. 워낙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주로 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네, 네. 아꼈어요. 예를 들면 상패 주잖아요. 네, 표창장. 네, 네. 보통은 패를 만드는데 그 패가 4만 원에서 6만 원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저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많은 그 액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상패를 4만 원짜리는 난 못 만들겠다. 예. 그래갖고 그냥 표창장 주거든요. 왜 케이스에 넣어서. 네, 그러면 그게 한 6천 원 정도 네,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한 1년 동안 지역에서 이게 뭐냐 초라하다. 왜 다른 분들이 다 멋있는 거 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말씀드려요. 전 이렇게밖에 못 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예. 즉 아껴 쓴다는 얘기죠. 네. 예. 여러 아껴 쓰겠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국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아껴 쓰는 최민희 의원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